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4.8절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뉴턴 법칙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턴 방법이라는 것은 무슨 방법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1차 같은 경우는 2항에서 나눠지는 값으로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고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근해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3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아닌 이상은 걔네들 방정식의 해를 손으로 직접 계산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뉴턴 방법이라고 하는 일명 뉴턴 랩슨 방법이라는 방법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손으로 직접 계산할 수 없는 방법들을 일반적인 그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근사하게 가장 좀 가깝게 정확하게 근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을 가지고 만들어진 방법이 뉴턴 방법인데 그러면 이런 식의 의문이 들겠죠. 그럼 선생님 왜 이 뉴턴 방법이 갑자기 미분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중간에 껴들어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뉴턴이라는 방법 자체가 미분을 갖고 있는 접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에 있는 하나의 활용의 파트로서 우리가 뉴턴 방법이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의 뉴턴 방법이 있고 그 뉴턴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식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뉴턴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뉴턴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뉴턴 랩슨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두 가지 용어를 다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 방법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식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얘네를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기 위해서 근사치인 해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뉴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 뉴턴 방법은 어떤 식으로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얘가 y가 있고 이렇게 x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다 합시다. y는 fx입니다. 그럼 저희가 방정식이 어떤 거냐면 fx가 0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방정식의 해는 어디를 뜻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쪽 파트인 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뜻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뉴턴 방법은 어떻게 해서 얘네들의 방법을 고안해내는 방법이라고 친다면 첫 번째 저희가 이미 여기 있는 x1의 값을 하나 잡습니다. x1의 값. 잡아서 그 x1이 이게 걸치고 있는 x1이 걸치고 있는 위에 있는 위의 점 하나 잡습니다. 위의 점 잡습니다. 여기를. 그럼 걔를 뭐라 잡냐면 x1, fx1이 되는 것도 괜찮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x, fx1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의 접선 하나 그어서요. 그 접선의 무슨 절편? x절편을 우리가 x2라고 잡는 겁니다. x2라고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떻게 하냐? 이 x2의 값을 쭉 올려서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x2, f의 x2라 잡았을 때 그럼 그 x2, fx2에 관한 접선을 쫙 그으시고 그 접선에 관한 무슨 절편? 그 x절편을 뭐로 잡냐면 x3로 잡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최대한 여기 있는 점에 가까이 갈 거라고 예측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뉴턴 랩슨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식을 유도할 거냐면요. 이 x1, fx1이 x2에 유도하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걔네들의 일반적인 점화식의 꼴로 만들고자 한다면요. 첫 번째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x1, fx1에 대한 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뭐가 되냐면 f'의 x1이 기울기고 x-x1 플러스 fx1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건데요. 그 접선의 방정식의 무슨 절편,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y 대신에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f의 x1의 값은 f의 프라임의 x1, 그 다음에 x-x1이 될 것이고 이게 나눠주고 위치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x 빼기 x1의 값은 마이너스 f'의 x1분의 f의 x1이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x의 값,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x1 빼기 f'의 x1분의 fx1이 되고 거기에 있는 그 x의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시키기 위한 공식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x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전에 있는 값에다 빼기 f'의 xn분의 f의 xn을 써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 뉴턴 랩슨의 방법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얘네들의 뉴턴 방법의 특징이랍니다. 그럼 뉴턴 방법이 그러면 항상 모든 그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한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냐?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턴 방법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첫째 항을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잡아서 문제를 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첫째 항이 얘처럼 이상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면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맞죠? 근데 본의 아니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첫째 항을 잡았는데 그 첫째 항이 f'의 x1의 값이 0에 가까이 나온대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해야 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턴 랩슨 방법을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 랩슨 방법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첫째 항이 미분했을 때 0이 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서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 그 첫째 항이 기본적으로 그 값이 이렇게 너무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하면 그 값을 버리시고 새로운 값을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뉴턴 랩슨 방법을 구하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식의 이상적인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뉴턴 랩슨 방법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건지 한번 예제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